2023년 2월 23일 미국 FOMC 회의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새벽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더 고생 많으시고요. 즐겁게 또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방금 눈 뜨자마자 의사록 다운받아서 킵 리딩을 좀 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2월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요.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FMC 회의 결과 뭐 또 파월이 기자회견하고 성명서 가지고 얘기했던 그런 뉘앙스하고 매우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시장은 계속 연준이 다소 이렇게 완화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혼자 기대를 계속 해왔는데 계속 FMC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혹은 다른 여러 자리에서 파월이 어떤 세미나나 이런 데서 말할 때마다 갑자기 좀 긴축적으로 바뀌었다. 더 뭐 곰처럼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파월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연준도 그 자리에 있었다. 강한 긴축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시장 혼자 이렇게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역시 FMC 회의 결과 때도 그랬고 오늘 의사록 회의록 발표된 이후에도 또 똑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역시 다소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는 더 긴축적이다. 더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아직도 물가 안 잡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성이 좀 짙게 나타난 어,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총평을 드려봅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좀 저희가 네. 회의록 내용 가운데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그 회의록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받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그냥 한번 쭉 보고 뭐 제가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께 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면상 이게 좀 작게 나타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생겼지만 제가 이렇게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더 잘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신 것처럼 이제 미니트 이게 이제 회의록, 의사록이라는 거죠. 이게 보통은 이렇게 보신 것처럼 1월 31 일부터 2월 1 일까지 개최된 FMC 회의의 회의록이 공개된 겁니다. 보통은 2주 정도 있다가 공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뭐 2 주, 뭐 2 주가 아니라 한 3주 정도 그 정도 2-3주 후에 이렇게 발표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회의 어텐던스 보시면 맨 위에 여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있고 그리고 부의장 그리고 그 밖에 여러분 많이 이야기 들으셨던 사람들 여기 보시면은 뭐 다양하게 있죠. 여기 다 연준 회장, 연준 총재,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뭐 그런 멤버들이라 보고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어텐던스가 쭉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 좁혔다가 키웠다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중요한 부분이 여기 보신 것처럼 이코노믹 시츄에이션 현재 경제를 어떻게 진단했는지를 좀 보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그리고 물가가 11월, 12월 들어서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물가다. 물가가 오르고 있다. 이게 다른 말로 뭘까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리고 PC 물가도 뭐 5% 그래서 12개월 넘게 이렇게 5%를 초과하고 뭐 그런 고물가가 유지됐다. 12월까지조차 계속 1년 넘게 뭐 굉장히 높은 물가가 유지됐었다. 뭐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근원 물가조차도 뭐 상당히 높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높다라는 판단 이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중요한 부분들을 좀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체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스태프 이코노믹 아웃룩. 결국 이 연준이 어떻게 경제를 바라보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를 전망을 했는데, 다소 FMC 미팅에서 이렇게 뭐 GDP나 그런 면에서는 괜찮다. 생각보다 더 높다. 그리고 이 실업률이라는 면에서도 생각보다도 매우 강하게 낮다. 완전 고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경기 침체나 아니면 고용 시장이나 이런 면에서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구나, 마일드한 경기 침체구나라고 인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를 경기 침체 우려돼서 인하할 필요 없겠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마음 놓고 경기 걱정 안 하고 금리 인상해야 되면 해도 된다. 경기 침체가 너무 우려되면 우리나라처럼 경기 침체가 너무 우려되면 마음 놓고 금리 인상할 수 없어요. 물가만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약간 이런 표현은 뭐냐면 마음 놓고 해도 된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뭐 부스트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여기 또 내려가 보시면 PCE 물가 같은 경우도 우리는 23년 연내 대략 2.8% 정도를 찍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근원 물가도 뭐 대략 3.22%를 기대한다. 이 얘기는 근원 물가가 안 잡힌다는 얘기죠. 되게 재밌죠. 네.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PCE 물가는 잡힐지라도 근원 물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급망 병목 현상이죠. 공급망 불안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아직 해결이 안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물가가 점점 잡히긴 잡히겠지만 24년, 25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잡히긴 잡히겠지만 어쨌든 2%에 부합하는 연간 물가 상승률은 23년 연내에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FMC 회의에 참석했던 참가자들이 현재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FMC 위원들이 결국 동의를 했는데 뭐라고 동의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강한 어, 금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수요를 줄여나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 특히 하우징 부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PCE, CPI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잠재 근원 물가 상승률 중에서 특히 하우싱에 해당되는 주거 근원 서비스 물가 이 부분이 진짜 안 잡히고 있다.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그 밖에도 경제 활동 같은 것들도 보니까 뭐 나름 괜찮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좀 슬로우 할 수는 있지만 뭐 그래도 괜찮다 이런 종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rebounded라는까지 표현을 썼어요. rebounded 22년에 rebounded 됐다. 뭐 좀 나름 괜찮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unacceptably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좀 강한 표현이죠.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높은 물가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연준 그 FMC 위원들이 뭐라고 기대하고 있냐면 뭐 리얼 GDP는 그래도 뭐 다소 안정화돼 좀 저성장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수요 자체를 좀 끌어내려야 된다. 뭐 이런 종류의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이제 제가 뭐 회의록 다 대낭해 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드리는 중인데요. 한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어, 우리 회의 참석자들이 레이버 마켓,
이 고용 노동 시장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유지되고 있다. Very tight. 그러니까 노동 시장 굉장히 강하다. 이 얘기는 결국 뭐 고용 시장과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변수가 많지만 그중에 두 가지를 90% 고려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PCE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다라는 얘기는 정말 다시 말해서 오로지 물가만 쳐다보고 금리 결정해도 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시장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자,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커미티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롱텀하게 보고 있는 2%라는 목표 물가를 still well above 훨씬 초과하고 있다. 아직도.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이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그것이 특히 low income household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줄 것이다라는 그 판단은 굉장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뭐라고 이 FMC 회의 참석자들이 판단했냐면 레이버 마켓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레이버 마켓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뭐 이 임금이 굉장히 높게 올라서 2%라는 물가를 기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노동시장이 강하고 임금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 물가가 빨리 안 잡힌다. 서비스 근원 물가가 안 잡힌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멘트를. 그래서 커미티가 어떻게 우리는 이 통화정책 플러스 액션은 이제 통화정책 결정을 했냐라는 건데 네. 지금과 같은 이런 수십 장에 걸친 논의와 디스커션을 거쳐서 우리가 동의를 했는데 뭐라고 동의했냐면 어쨌든 뭐 우리 멤버는 잡 게인 그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하고 또 실업률도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다소 잡힌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게 커미티 멤버가 판단한 최종 문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계속 똑같은 말들이 반복됩니다. 2%라는 목표 물가를 장기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골, 이런 골, 물가 맥시멈 완전 고용과 그리고 2% 목표 물가를 이루는 게 우리의 골인데 그 골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4.25%에서 4.75% 4.5%에서 4.75%죠. 얘네는 이렇게 분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4.5에서 4.75%로 인상했다. 그 왜 그렇게 인상했는지 그 배경을 아까 잠깐 읽어드린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연주는 계속 뭐 우리 부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금융 불안정성 이런 문제들도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쨌든 2%라는 목표 물가에 도래할 때까지 리터닝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strongly committed 아마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아할 텐데 strongly 굉장히 강하게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룰 때까지 이 금리 통화 정책 의사 결정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정도 읽어드리고요. 지금 뭐 이렇게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니까 좀 여러분들이 뭐 좀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고 또 시장은 뭐라고 반응할 거냐면 연준이 바뀌었다. 파월이 또 마음이 바뀌었다. 갑자기 봄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혼자 기대했거든요. 금리 인상 안 할 것처럼 금리 인하 곧 할 것처럼 뭐 이렇게 혼자 기대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연준이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지 않을까
어쨌든 인플레 완화를 위해서 더 많이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인플레이션이 높고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요게 FOMC 회의록의 총론이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다시 뭐 빅스텝 논의가 뭐 네. 생겨나고 있고, 네. 연내에 금리가 0.25씩 세 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5.25를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오늘 그 교수님의 즉시 분석을 들으니까 진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아마 그 금리의 행방이 궁금해서 이 새벽에 같이 일어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아직도 새벽 4시 대가 인데 어쨌든 여러분께 더 추가적으로 소상히 여러 가지 이야기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참 잘 잡히지는 않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교수님 그러면 그 최근 그 미국 경제가 고용과 물가에 이어 소비 판매까지도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네. 그 그러면 이게 그레이트 리세션 경기 침체 우려보다 좀 노 랜딩에 진입한 것인가 아닌가 뭐 이런 시각도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아니면 노 랜딩이냐. 노 네. 랜딩은 아예 침체 없는 거죠. 지금처럼 괜찮은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어 좀 퀵하게 또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즉시 분석하면서 제가 잠이 깨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잠이 확실히 깬 것 같습니다. 이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수차례 보여 드렸으니까 짧게 빨리 가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9.1% 찍고 6.4% 까지 확실히 떨어졌다. 이게 떨어진 것을 보고 시장은 많이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연준은 요것보다는 요걸 더 보고 있다. 더 크게 봤을 때는 어쨌든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려면 아직 멀었다. 그리고 지금 회의록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연간 목표치 2%에 부합해야 되죠. 그냥 한 달, 두 달치가 네. 2%에 부합한다고 금리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음, 그죠? 2%라는 목표 물가에 연간 기준으로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라는 말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는 웅달님하고 우리 지난 여름 우리 잭슨홀 미팅 때 즉시 분석할 때 그때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혹은 파월은 같은 위치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바꾼 적이 없어요. 시장이 혼자 마음 바꾸고 뭐 괜히 뭐 파월이 마음 또 바뀌었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좀 노력해 가지고 이 그래프를 좀 그렸는데요. 이 네. 그래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건 이제 그냥 뭐 이 데이터를 바로 받아서 그래프로만 옮기면 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또 계산을 해야 되는 일인데 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 보세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의 일부가 식료품, 일부가 에너지 물가인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물가가 근원 물가란 말이죠. 근데 22년 6월에 9.1%를 찍고 다소 하향 안정화되는 것 6.4%까지 떨어지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료품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이고 이 파란색 근원 물가는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근원 서비스 물가는 더더욱이나 그때보다도 오히려 높다. 이 기여도를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마음 놓고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웅달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경기 침체가 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CEIC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이 데이터를 매우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제조업 지수니까 50을 밑돌면 안 좋은 건데 세계 주요국들이 다 50을 밑돌고 있어요. 안 좋아요. 근데 미국 경제를 잠깐 보면 미국 경제는 거의 저점을 찍고 조금 반등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시장은 노랜딩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 네.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 좋아진 거고 한 번 좋아진 건데 이걸 놓고 노랜딩 아니야? 경기 침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보고요. 우리 IMF조차도
지난 22년 10월에 전망했던 미국 경제를 1.0%로 봤다가 23년 1월에 1.4%로 상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0.4%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그러니까 노랜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상향 조정한 건데 이것은 그전에 봤던 것보다는 덜 경기 침체인 것이지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보는 것이지 강한 경기 침체가 아닌 마일드한 경기 침체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이걸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또 해석을 제가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보고자 하는 것만 찾아보는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노랜딩 아닙니다. 소프트 랜딩에는 가깝겠습니다. 아까 연준도 소프트 랜딩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다음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죠. 물가는 어떨까? 첫 번째, 물가 안정. 두 번째는 뭡니까? 경기 안정. 세 번째가 금융 안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물가는 안 잡혔고 경기는 뭐 나름 괜찮고 그죠? 많이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 왜냐하면 연준은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용인했고 유인했기 때문에 용인하고 유인한 수준보다는 굉장히 강한 거다라고 아까 회의록 말씀드렸죠. 근데 세 번째가 금융 안정인데 금융 안정 지수입니다, 이게. 금융 안정 지수도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안하다.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정화된다. 그러니까 정점 찍고는 떨어진 모습이에요. 22년 10월, 11월이 제일 금융 불안정성이 높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회사채 금리나 국고채 금리가 22년 10월, 11월이 제일 높았어요. 그 이후에 둘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금융시장도 우리나라도 그 굉장한 그 불안감 그 정도는 해소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직도 불안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 불안에 격화된 정도는 완화됐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은 당연히 판단을 할 텐데 특히 한 가지 더 고용 시장을 보면 3.4%라는 정말 유례없는 강한 정말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이 강한 어 실업률 3.4% 완전 고용에 이미 부합하니까 물가만 잡으면 돼요. 완전 고용이라는 목표와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완전 고용은 이미 잡힌 상태니까 2% 목표 물가만 이루기 위해서 금리 인상해도 된다. 결국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고용 지표 괜찮아, 경기 지표도 탄탄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시는 것처럼 IB뱅크조차도 이런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을 뭐 최대 5.1 그리고는 또 금리 인하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바라봤던 상황인데 고용 지표가 더 강하게 발표되니까 금리 인상 폭이 더 높아지겠다. 네. 그리고 금리 인상 기간이 더 연장되겠다. 어, 이런 식으로 IB뱅크 10대 IB뱅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소프트 랜딩이냐 노 랜딩이냐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데 어쨌든 소프트 랜딩으로 판단하고 금리는 더 올라갈 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더 올라갈 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보다 더 올라갈 것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시장에. 네. 5.0% 23년 예를 들어서 2분기까지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것은 6개월 전에 반영한 거지만 이거보다 더 올린다라는 것은 시장에 반영이 안 된 거니까 시장이 반영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고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네,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진짜 그 최초에 말씀해 주신 그 연줄 파월의 생각과 네. 시장의 해석, 여기에 있어서 항상 계속 갈등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또 우리 하룻밤 자고 나면 PCE 발표되니까 네, 그때 더 자세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래서 이게 경제하고 교수님 또 시장이 또 이게 이번에 이 회의록을 두고 또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뭐 시장에 반란이 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시각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반란이 등장할 것이다라는 시각은 네. 어쩌면 어제 그저께 정도까지였지 않나. 어, 약간 이제 반란의 모습은 뭐냐면 싸우는데 맞은편에 그
그 뭐죠? 적이 막 탱크를 앞세워서 막 왔어요. 근데 우리는 막 총 들고 소총 들고 왔는데 아직 그 대포 부대, 그 탱크 부대가 안 왔어요. 근데 그래도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하고 소총 부대가 막 어, 달려가서 싸우는 흐름이에요. 네. 싸다가 정말 과연 싸울 수 있을까? 몇 명은 어, 싸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 탱크를 앞에 두고 쫄아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쟁이 있을 때 한 수천 발 쏘면 한 명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적극적으로 조준하고 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군대 가서 총 연습해 보지만 사격 연습하지만 조준 정확하게 하니까 맞추잖아요. 근데 전쟁 나면요. 자기 몸을 감춰요. 감춘 상황에서 이렇게 쏘는 거예요. 어, 실제 전쟁이 되면 여러분 굉장히 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FMC 회의록이 발표되면 대부분이 다시 이제 또 일시적일지라도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이런 실물 경제나 금융 경제 이런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을 이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어떤 말할지 회의록에 어떤 말이 담겨 있을지에 주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장이 이길 거라고 판단한다면 그 회의록 왜 봅니까? 그죠? 그냥 종목 보면서 투자하면 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뭐 증시 쪽에서 예를 들면은 좀 이해관계 쪽에서 이득을 조금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쪽에서는 이렇게 분위기를 계속해서 좀 띄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이제 저도 이제 계속 그런 말씀 드려 왔는데 네, IB 뱅크들이 거의 네, 선봉대 역할을 해 가지고 네, "너가 가서 먼저 뭐 대포 맞아." 뭐 이런 느낌으로 어 뭐 마치 "물가 잡혔다. 금리 인상 없다. 곧 금리 인하한다."라는 방식으로 시장을 좀 유도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눈을 뜨시면 어 누가 장님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어, 근데 장님이 장님의 길을 안내받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제가 그림 잠깐 보여 드릴까요? 어 제가 가끔 제가 보여 드리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1568년 작품이고 독일 작품이고요. 여기 보시면 한 명의 장님이 더 블라인드가 장님이죠. 소경. 한 명의 장님이 4 명의 장님을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님이면 장님한테 안내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22년 연내에 주가 떨어질 때마다 추격 매수하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움직였던 거. 내가 장님이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경기를 진단하고 파월은 어떤 마음이고 시장의 기대는 어떤 마음인지를 구분하면서 이해하시면 훨씬 뭐 경제가 재밌고 좀 상대적으로 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와, 교수님, 이런 순간에 이렇게 회의록 원문을 딱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확실한 텍스트 자료에 근거해서 음. 이렇게 딱딱 짚어주시니까요. 예.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눈을 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그 저 잠시 눈 후에, 떴습니다. 이제 잠 깼어요. 예. 예. 예, 그 잠시 후에 또 네. 오전에 한국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는데요. 예. 그 이제 여기 한국은행에 계신 분들도 이 FOMC 회의록 결과를 주의 깊게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실물 경제가 좀 좋지 못하다고 네. 본다면 이게 또 금리 동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경기가 그만큼 좀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네. 그 부분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금통위 위원들도 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죠. "우리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이다." 예 그건 맞아요. 근데
연준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 한국은행이.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록 발표되기 직전까지 세미 페드워치가 어, 어쨌든 0.25% 포인트 올릴 거야. 3월 22일 날 딱 정확히 한 달 정도 후에 통화 정책이 있죠. FOMC 회의가 있죠. 그때 79%만큼 그래도 0.25에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 세미 페드워치를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지금 네.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보여드리면 오, 74.5로 내려왔죠. 아까 네. 다시 비교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빅스텝을 21%로 가능성을 뒀는데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갔죠. 네. 25.5%.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긴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요만큼 시장에 반영될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향후 우리 3월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까? 이것은 또 PCE에 달려 있어요. PCE는 우리 내일이죠? 내일 네. 밤 10시 반에 역시 또 웅달님과 즉시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왜냐하면 3월 22일 날 있을 FOMC 회의 때 고려할 주된 데이터, 그 데이터가 PC이니까 아까도 제가 회의록 계속 읽어드릴 때 PC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죠. 네, P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는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저도 이제 우리 매일경제에서 같이 어 칼럼 쓰고 있는 이코노미스트들끼리 단톡방이 있어요. 그 단톡방에서 어제 금리 어떻게 되겠냐, 한국은행 금리 올리겠느냐 안 올리겠느냐 뭐 그런 것들 의견을 다 제시하는 걸로 막 이렇게 카톡방에 막 시끄러웠었는데 일단 저도 그 카톡방에다가 뭐라고 남겼냐면 잠깐 재미 보여드릴까요? 그 저 말고도 다른 이제 이코노미스트들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한 건데 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좀 안 보여드리는 게 맞긴 맞겠네요.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한국은행의 정치적 독립성 혹은 정말 행정부와 독립성이 있는지를 시험 받는 날이지 않냐라는 표현을 했어요, 제가. 어,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행의 고심이 지금까지 중에 가장 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어,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있지만 두 가지 물가와 환율입니다. 물가 환율.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부동산과 건설 PF예요. 어, 그죠? 근데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 시중금리가 떨어지면서 그래도 바닥론도 형성이 된 건 사실이에요. 바닥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바닥론이 형성된 것도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바닥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다시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시중금리 다시 올라가니까 이럴 거면 "시중금리 왜 떨어뜨렸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죠, 그런 네. 비판이. 또 한 가지는 우리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PF예요, PF. 건설 PF.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늘어서 이것은 쪼금 있다가 우리 금통위 결과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때 또 추가적으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고심이 깊은 거예요. 환율 지금 다시 상승하고 물가 우리 안 잡혔잖아요. 5.0 찍고 5.2로 다시 반등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음, 미국마저도 계속 금리 인상할 것 같고 빅스텝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은 더 달아날 것이고 환율이 그렇게 리스크로 또다시 부상하게 되면 물가 잡는 건 더 멀어지는 거거든,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려돼요.
그럼 중앙은행은 이걸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하면 될 텐데 상대적으로 여기에 더 무게를 두면 되는 것인데 행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잡는 거, 음. PF 문제 이걸 되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동결을 한다면 요것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한지는 우리 금통위 위원들이 판단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다수결로 판단하겠죠. 그러나 이게 정말 독립성이 있느냐라는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런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결정된 결과를 또 이따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은행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와. 그러면요, 교수님, 네. 만약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하고 네. 3월에 미국 연준이 뭐 마일드한 경기 침체, 탄탄한 고용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올리면 네. 정말 이게 1.5% 이상으로도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 영향은 없을까요? 어 예상하지 않았던 수준의 강달러가 다시 야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벌어진 상태. 근데 1% 포인트 정도의 격차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 맞아요. 그죠? 근데 1.5% 포인트의 격차 이건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역시 이런 것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현상들이 금융시장에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한 번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주가는 또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저도 굳이 따지면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 말고도 100% 우리 필진이 매일경제 그 칼럼 필진이 저 말고 다 저보다 훨씬 훌륭한 경험 있는 이코노미스트 분들인데 다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어 동의한 모습이에요. 네. FOMC 위원들이 뭐에 동의하듯이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동의를 한 모습이에요. 근데 정말 그대로 의사결정 될지는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네. 잠시 후에 있을 이 한국은행 통화정책 회의 결과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교수님의 날카로운 또 즉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해 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좀 끝으로 하고 싶으신 네.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거를 보여 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결국 3월 22일 날 있을 FMC 회의 결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인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기 보세요.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베이비 스텝 할 거야.' 이렇게 무게를 많이 두고 '빅 스텝은 전혀 없어.'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결하거나 베이비 스텝. 그런데 이게 한 3-4주 지나면서 빅 스텝 론이 등장하죠. 12%. 그리고 어제 하루 전에는 24%로 올라가죠. 빅 스텝 론, 빅 스텝 할 수도 있어라는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죠. 그리고 24 에서 지금은 25로 올라간 겁니다. 그죠? 네. 25.5로 올라간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결과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파월의 입장을 오해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해한 거다. 결국 이제 시장이 또 깜짝 놀라고 주식시장에서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게 어제도 주가가 안 좋았죠. 어 미국장도 안 좋고 또 유럽장도 안 좋았죠.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금리 시장인 거예요, 이 3 박자. 제가 한 2년 동안 요 얘기 계속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물가 금리 시장이라는 이 3 박자, 물가가 잡혔냐 안 잡혔냐, 금리 인상 얼마나 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웅달 책방에서 또 제 채널에서 함께
이런 거시경제의 움직임 한번 이런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시면서 재미있게 투자 의사 결정하실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의견입니다. 아, 네. 그 자산 시장에서 좀 투자를 만약에 염두에 두고 있을 때 섣불리 네. 그 총을 들고 막 전진하기보다는 좀 탱크를 조금 기다리는 거, 네. 탱크가 잘 오고 있나 이거 한번 좀 생각을 예. 해보는 우리 것도 우리 필요하지 편 않아요? 탱크가 같이 와 주기를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아, 되고요. 네. 다소 미국의 금리는 한국의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부동산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저도 좀 다시 자고 네. 일어나서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과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도 바닥이냐, 바닥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꼭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에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이따 뵙겠습니다.